자, 이제 금요일장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IS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시원하게 걸어 들어오셨는데요. 네. 오늘장 좀 기대가 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날아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 자동차, 완성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쪽으로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어제는 LFP 배터리 신기술 확보에 힘을 쓰겠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LFP 배터리를 신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로 포장하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LFP 배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MCM,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았죠. 그것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제 LFP 배터리보다 이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고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 보니 사실은 전기차에 더 적합한 배터리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LFP 배터리보다는 NCM 배터리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더 낫지 않겠나라는 평가를 좀 받았는데 단점은 뭐냐면 LFP 배터리보다 NCM 배터리가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거죠. 특히나 LFP 배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출시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꽤 오래되다 보니 LFP 배터리의 성능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 과거보다 충전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고 한번 충전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LFP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현대차, 기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 가장 큰 이유, 뭐 물론 화재도 있겠습니다만 비싸서. 보조금 지급 없이는 너무 가격이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통해서 이런 캐즘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모델을 좀 강화를 해서 판매량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의미는 아직은 좀 찾기 힘들다. 그쵸. 개발이 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전구체 없는 양극재를 만들겠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상 뭐 성공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이어서 뭐 큰 모멘텀으로 자리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그렇죠. 부분으로 말씀 주신 것 같고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네. 지금 뭐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전해져서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아가는 모양새인데 현대차 그 부분에 포커스 맞췄을 때는 상승 여력 더 있을까요? 현대차가 요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인도 진짜요. 이야기도 있고 GM과도 이야기가 있고 또 오늘 LFP 배터리 이야기가 있고 또 간밤에 또 삼성과의 협업 이야기도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 기아가 정말 오랜만에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본업의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도 시장 또한 당연히 굉장히 새로운 먹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 보실 분도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또 수급 밸류 프로그램 혹은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의 가격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완성차보다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또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쪽이 자동차 부품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현대와 GM의 합작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이슈를 가지고 자동차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부품사를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부품사 하면 3대장 나오죠. 화신, 서현이와 SL. 또 이렇게 이제 저는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부품사를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살까요? 저 세 종목 중에서 살까요? 했을 때는 네.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부품이 낫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부품사가 난데 만약에 포트에 네. 너무나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주가 안 가고 개별주가 너무 많아지셨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또 현대차, 기아가 더 나을 수도 괜찮아요. 있겠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어떤 계좌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별주가 내 포트에 많으면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 그런 포트일 때는 현대차가 낫다. 네. 현대차, 기아 비교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기아 어디를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면 현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아를 조금 더 우세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EV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가 더 강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기아가 조금 더 강하죠. 근데 사실 EV보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건 하이브리드, HEV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강점을 좀 집중해서 보면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조금은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SUV도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렇죠.
그쵸.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남는 쪽이 맞아요. SUV라고 들었거든요. 현대차, 기아 현대차 있을 땐 현대차 손 들어주셨고요.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이 좋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공개일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그쵸. 지금 네. 시범 운행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어제장에서 있었고 계속해서 자율주행 쪽으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자율주행 테마는 거의 일회성 테마라고 제가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 들어오면서 9월 달 들어오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연속성도 굉장히 좋게 지금 나왔던 네. 상황.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당연히 이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었던 상황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더 갈까 말까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더 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이 상단이에요. 이번에 강남에서 좀 첫 선을 보였던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 혼자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까지에는 법안의 개선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러니까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네. 비중을 챙기는 시점으로 그쵸. 봐야 된다. 자율주행 이렇게 답변 주셨고 그럼 오늘의 탑픽은 어디로 나올까요? 일단은 부품사 쪽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화신을 화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 하면 가장 탑티어로 지금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인도 매출의 비중이 가장 큰 부품사가 화신이기 화신.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온탕 냉탕이 왔다 갔다 지금 거린 기업입니다. 네. 일단 그제만 하더라도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좀 길게 달렸던 하지만 어제는 또 그 갭 음봉을 모두 메꾸는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지금 출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화신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7,5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워낙 지금 위치상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승을 했을 시에는 1차적으로는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제 어떤 거래량을 가지고 돌파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13,000원까지의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10,000원, 13,000원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 보면서 화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 넘어가 볼게요. 제약바이오 흐름 좋은데 어제 대장은 쉬더라고요. 뭐 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어제처럼 쉴 때가 기회였을까요? 어제 쉬어가는 것은 좀 이해해 주죠. 오랜만에 반도체가 살아났기 삼성전자와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할 때 우리나라 증시 그래도 버텨준 건 이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정말 힘을 내줬으니까 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중반까지 조금은 더 쉬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타박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들의 조정을 그런 매수를 해야 되느냐? 네.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 금리 인하 시기에 첫 시발점이 올해 이제 3분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이 섹터 자체가 제약 바이오이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조정은 매수 기회이나 네. 반도체가 어제 처음으로 강했고 지금 미국은 여전히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조금 더 쉬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천천히 담아봐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담을 필요 없고 그렇죠. 확인하고 천천히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 생물보안법 오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오보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줬는데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오보면 오보대로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는 살까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100만 원 위인데 괜찮아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자를 담을 때처럼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안 3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엔 방향성은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라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우시앱텍의 계열사 앞서 이제 에커님께서도 브리핑 때서 정리해 주셨지만 우시앱텍의 계열사가 우시바이오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고 있고 올해 미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우리나라 기업 충분히 봐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야 된다라는 네. 관점에서 풀어주셨고요. 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좋았습니다. 위고비 이제 상류 직전인데 세론 대비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국장의 패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세론을 아무래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
어제 그렇게 급반등 나오지 않았으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했을 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그제 이제 조정의 폭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네. 더욱이 이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제 이 제품들이 하나 둘씩 우리나라 연착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네. 관련주들의 세론 뉴스에 조금 더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론 대비해보자 말씀 주셨고 바이오 타픽 뭘까요? 저도 바이오에서 하나를 딱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 대안이 바로 ETF. 자, 코덱스 바이오입니다. 네, 코덱스 바이오 ETF를 여러분들이 차라리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덱스 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의 기록 중에 최근의 가격 중에 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상승 시에는 일단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0,000원을 목표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760원이 종가로 찍혀 있는데 네. 목표가 10,000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어떤 스탠스 취해 볼까요? 일단 요일적으로 가장 수급이 약한 요일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날에도 반도체 IT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10월 달 초반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 IT의 수급 여기에 코스피 증시에 현물 기준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를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가 강해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에는 2차 전지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놓고 포트에 오. 편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테슬라가 정말 오랜만에 본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리튬과 관련한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라는 부분 IT 쪽으로 수급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는가도 네. 오늘의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ISET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